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어느새 목요일 영화는 저희 둘이 하는 게 됐는데 황대에 잘렸어. 이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사실 둘이 하는 게 더 힘들기는 해. 그치. 말할 타이밍이 계속 하나 끝나면 하나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녹음하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긴 하고 또 황대리가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또 황대리가 아쉽다.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냐. 네.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황대리를 자른 게 아니라 황대리 지가 두 편은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도 종종 있었고. 실제로 힘들지. 왜냐면 그렇지. 저희가 금요일 밤에 녹음을 하거나 토요일날 저녁에 녹음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네. 보통 이제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영화 개봉하니까 그러면 목금 뭐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름 얘기할 걸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 네, 일반 직장인이 대리 따위가 그런 걸 하기는 그렇지. 영화 네. 하나를 가져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준비하고 찾아보고 하려면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그럼 두 편씩 어떻게 봤냐? 황대리가 본인이 요즘 자기가 스스로도 일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 네. 그때 일을 열심히 안 했던 거야. 일을 뭐 열심히 안 그랬지. 했던 거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짧아진 게 있어서요. 네. 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할 때 잘하면 돼. 네. 오늘은 탐정 리턴즈. 사실 화요일 날 오션즈 8을 저희가 했는데 솔직히 저는 지난주에 개봉하기 전에는 네. 오션즈가 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션즈 그렇죠. 11의 후광도 있고 오랜만에 이제 여배우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사실 그리고 초호화 캐스팅 있잖아. 캐스팅만 비교해봐도.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뚜껑 열리고 나서 그렇게 입소문이 막 좋게 붙지도 않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탐정이 지금 훨씬 스크린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탐정 더 비기닝이잖아요. 네. 제가 이 탐정 시나리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 어떻게 해서 무술팀 어디 아는 해가지고 이거를 짜야 된다 해서 그 장면이 탐정 1편의 영화에 이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하면서 무술팀 누가 이제 보여줬는데 고심만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전체 시나리오였던 거야. 네. 고민하던 장면이 그거예요. 1편에 전기, 물에 전기 막 해서 매달려서 도망가네, 죽을 뻔하고 하는 그 장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다. 무술팀이. 이러면서 그때 시나리오 봤을 때는 탐정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비기닝이고 뭐가 없었어. 그냥 탐정만 할 생각이었구나. 그쵸. 근데 딱 편집하면서 뭔가 야, 이거 시리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지? 그래서 더 비기닝 붙어서 개봉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로 할 생각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2편 나오고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와 인터뷰들이 그렇죠. 3편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다고 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1편이 많이 봤거든요. 그쵸. 이게 탐정 비긴즈가 언제 나왔습니까? 저희 그 영화 할 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고민하다가 그때 짧게 고민하고 지나갔었어요. 맞아요. 2015년 15년이구나. 네, 2015년 9월에 개봉했는데 네네. 굉장히 짧게 고민하고 할까? 하다가 지나갔지.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맞아요. 260만이 넘게 봤어요. 262만. 대박을 친 거지. 100억짜리 영화가 넘겨야 되는 숫자를. 그렇지. 탐정 더 비기닝이. 훌쩍 넘겨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2편이 나왔는데 탐정 리턴즈. 이것도 지금 쭉쭉 가고 있어요. 저희가 녹음할 때 지금 120만. 네. 네, 어저께 화요일 스코어로 지금 120만이니까 계속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스크린도 많이 잡고 있고 요 영화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할 텐데요. 네. 미리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봉봉님께서 헐렁하게 웃길 줄 알았는데 허접하게 웃김. 네. 별로였나 봐요. 웃었단 거야? 그래서 못 웃었다는 거야? 궁금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다 뭐 이런 네. 생각 아닐까. 그리고 이번 주 영화는 뭘까님? 고양이 베베 주인의 충격. 그렇지.
충격적이지. 이건 저희 나중에 스포일러 포함됐을 때 얘기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도 제일 큰 반전은 땡땡땡님께서 네. 여긴 어쩐 일로. 그렇지. 그 장면이지. 네. 네. 킬링타임님은 웃은 기억은 있는데 재미있는 기억은 없는. 야, 이건 좀 아프다. 그러니까. 네. 야. 이거는 이렇게 완전 말해버리면. 후드러 깠는데. 그렇지. 웃었는데 재미없었다면 좀 어처구니 없었다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영화평 남겨주시는 분들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볼드 저널하고 파인다이닝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던 파파를 위한 볼드 저널은 이번 주 영화는 뭘까님한테 보내드리고 미식 잡지 파인다이닝은 봉봉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 보습 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야, 게시판 난리 났던데. 난리 났어요. 네, 인증하고 막. 인증하고 사고 난리 났던데. 그렇습니다. 네, 2개씩 사세요. 2개씩 사십시오. 네, 산 사람들 한 개 더 사세요. 저희 집도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집도 샀어요. 저도 사겠습니다. 왜냐면 튜브형 만들어달라고 했잖아. 그렇지.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사야지. 그래. 샀어요. 네. 튜브형 근데 꼭 사십시오. 남기진 않았습니다. 김프로쇼 뭐 이걸로 남기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편에서도 6명보다 많았을 수 있다. 그렇지. 맞아요. 네. 이번에는 꼭 티를 내주셔야 된다. 티 많이 내주세요. 네. 하여튼 그리고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은 올바른 보험 올보넷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올보넷에 대해서 네. 많이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올보넷 대표님을 조만간 연결을 해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네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좋습니다. 어쨌든 보험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로 아는 분들한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누구 있냐. 사실 또 따져보면 딱히 어디다가 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올보넷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네. 득달같이 가서 문의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광고 듣고 탐정 리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라기 월드, 오션즈 8, 탐정 리턴즈, 이제, 영화가 조금씩, 큰 사이즈 영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6월 27일 날은 이제 시카리오, 마녀,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큰 영화들 쫙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여름 시즌. 네. 탐정 더 비기닝, 어떠셨어요? 리턴즈, 이번에 개봉하기 전까지 사실. 봤어요? 탐정 더 비기닝을 안 봤어요. 네. 봤는데, 그러니까 연달아 본 셈이잖아요. 그렇지. 거꾸로. 2편, 1편 이렇게. 그렇죠. 이 시리즈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캐릭터가 기억에 남네. 그리고 캐릭터 변주가 되면서 조금씩 더 재밌어지겠다. 1편을 그때 보고 2편을 봤으면 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이게 이제 추리극이니까 사건이 돌아가는 게 하나 있고. 네. 코미디물이니까 웃겨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잘 작동하던가요? 많이 웃으셨어요? 보다가? 시리즈가 되겠다 싶었던 게 그래도 나아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러면 1편을 까게 되는 건가? 일단 감독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거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조금 그래도 진일보한 부분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편에서는 좀 그게. 억지스럽던가요? 막 안 붙었거든요. 근데 2편은 수위 조절이 되게 그래도 좀 돼 있네. 라는 생각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현희 감독이. 네네. 코미디. 요거에 조금 더 나름대로 이제 집중해가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럼 그게 제대로 잘 작동했다는 얘기 같은데. 1편에 비해서. 라고 하면 1편 넘어가는 건가? 아무튼 1편은 사실 이제 아기를 데리고 뭔가 하는 유머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이 1편 감독은 이제 김정은 감독이니까 77년생이더라고요.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이게 2015년에 나왔으니까 그때 30대 후반쯤 되지 않았겠어요? 네. 그때 나름대로 이제 아기를 보면서 좀 모티브를 그렇겠죠. 많이 나름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약간 그러니까 리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이제 애를 봐본 상황에서는 또 리얼하지가 않아. 상황이. 네. 난 심정적으로. 본인이 투영됐을 것 같다는 느낌.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살리려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간 억지스럽. 그렇죠. 진짜 웃기지 않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데리고 만약에 해도 웃길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약간 조금 디테일이 조금 떨어진달까? 맞죠.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공을 들이지는 않은 느낌이랄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쵸. 약간 비상적으로 써먹었다는 느낌이 들긴 했었고, 1편에서는. 그러고 보면, 더 미싱에서, 거기도 애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막 디테일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독이 애가 없어서 애 디테일이. 맞아요. 이번엔 사실 그래서 애기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잘한 것 같아. 맞죠. 네. 근데 결혼은 하신 분이고, 네. 아기는 아직 없으신 것 같던데, 네. 아무래도 여성 감독이니까, 아기를 데리고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멋져한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1편에서 이제 많이 충분히 다 썼으니까. 그렇죠. 그걸 또 이제 답습하면 조금, 그래서 이제 뺐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한 번 정도 나올 때 약간 오마주처럼 반갑긴 하더라. 예, 한 번 데리고 나올 때. 그렇지. 너 또 그러냐? 이러면서 할 때, 그거는 한 번은 그렇게 써본 건 재밌었어. 이거 1편, 2편을 그렇게 봤구나. 그러니까. 1편부터 보고 2편을 봤구나. 저는 이제 보고 와서 1편을 보니까 이게 엉켜가지고 2편을 다시 한번 봐야 그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일 텐데. 그치.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2편 보기 전에 1편을 찾아보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쭉 연결해서 본 게 된 거지. 그렇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봐가지고. 그게 그러네요. 그러면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탐정 리턴즈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로? 이래서 사무실 운영도 못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큰일들 하시겠어. 미제 사건을 해결한 만화방 주인 강대만과 성북경찰서 베테랑 형사 노태수 두 사람은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사무소를 열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이 파리만 날리고 전단지와 명함을 돌리던 두 사람은 급기야 경찰서 화장실에까지 진출하고 거기서 우연히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사건을 수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사이버 수사대 형사 여치를 영입해서 사건을 해결하러 나서죠. 웃음과 스릴을 다 잡고 싶었던 영화 탐정 리턴즈입니다. 네. 자, 한 줄 평. 유쾌한 탐정, 명탐정인지는 잘. 유쾌한 탐정, 명탐정인지는 잘. 제 한 줄 평은 요거 잘 안 올 것 같아. 근데 오나 봐봐요. 커피 바나나 혹은 휘핑크림 쌍화탕 같은 조합. 느끼하단 얘기야? 커피 바나나. 네, 커피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가 딸기 바나나인 이유가 있다. 그렇지. 네. 잘 어울리는 조합이. 커피 바나나가 없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 혹은 쌍화탕에다가 계란을 안 띄우고 휘핑크림을 얹으면 이상하다. 새로운 시도잖아. 그렇지. 그리고 맛이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 있죠. 잘 모르겠다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조합이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다. 1편도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2편에서는 그래서 나름 해법을 찾고 다른 시도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긴 한데, 네. 여전히 그게 잘 안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따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되게, 야, 이거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거든요. 코미디와 스릴러를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코미디를 위해서 스릴러를 대충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코미디를 빼고 스릴러를 정색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배우들을 해가지고 찍었으면 충분히 그냥 하나가 떨어져 나올 법한 이야기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두 캐릭터가 되게 유쾌하게 하면서 쫓아가는 거니까 네. 진짜로 약간 딸기 바나나가 아니고 커피 바나나 같은 느낌인 거예요. 커피는 커피대로 좋고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좋은데 섞어가지고 만들어 약간 달짝지근하긴 하고 약간 뭐 저는 그치, 이걸 그치. 충분히 다시 먹으려면 모르겠는데 약간 생소함이 있었다. 조금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조선 명탐정 시리즈가 떠오르는데 그거의 경우에는 사극으로 가면서 말이 좀 안 돼도 되는 설정으로 가고 맞죠. 예. 그러면서 약간 산으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간혹 근데 진지하거나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은 이미 애초에 거기에 대해서 막 약간 기준을 확 낮춰놓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보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게 잘 피해가거나 돌파가 된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턱턱 걸리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네네. 이번 주부터 마이크를 올려놓기 시작했거든요. 네. 마이크 지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 마이크, 파란 마이크. 네.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밑에 막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일단 파란 마이크는 저희가 좋게 봤다는 얘기예요. 네네. 뭐 어떤 방향으로든 괜찮다, 좋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 마이크는
우리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스럽다. 네. 예, 굳이 추천하는 건 잘 모르겠다. 네. 라는 게 이제 빨간 마이크인데, 그렇습니다. 마이크 개수는 뭐냐? 마이크가 5개까지거든요, 기준이. 네. 근데 마이크가 많을수록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 마이크가 5개짜리다. 음. 그러면 좋아서 추천하고 너무 좋은 막 칭찬이 막 이어지는 이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 뭐 있었죠? 뭐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로 치지만 스포트라이트 같은 영화가 그럴 수 있겠네요. 뭐 히든 피겨스도 있고. 히든 피겨스도 그런 영화고. 네, 뭐 이제 네.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할 말도 많으면서 유쾌하고 기분 좋게 야, 영화 되게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빨간 마이크가 많다. 네.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영화들, 영화 그치. 에피소드들이 아마 빨간 마이크, 내 마이크가 꽉 찬 게 아닐까. 저희들이 이제 떠나가시는 분들도 생각나고. 네, 뭐그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션스 8 같은 거는 추천을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 영화를 뭐 그렇게까지 막 할 말이 뭐, 그게 그렇지. 꼬약꼬약 하긴 했는데. 네. 네,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빨간 마이크가 그럼 하나짜리가 있겠느냐. 굳이 할까요? 그러니까. 굳이 빨간 마이크에서 하나짜리를 우리가 굳이 할까? 잘 안 선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적어도 그래도 한 2-3개, 4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한 줄 평, 한마디 총평을 저희가 이제 계속 하는데 네. 그냥 지나간 게 좀 그래서 네네. 오늘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보기에도 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다시 복기도 되고.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오셔가지고 참고해서 혹시나 이제 에피소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다 듣기는 그렇고 건너가실 때도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오셔가지고 볼지 말지 참고하시는데도 혹시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지수가 그러니까 작품성이 아니라 우리가 할 말이 많았냐 안 많았냐의 개수의 그렇지. 척도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게 별점이라 그러면 뭔가 평론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뭐 상업 영화 이렇게 뛰노는 영화하고 예술 영화하고 같은 잣대로 그럼 별점을 어떻게 줄 거냐. 그렇지. 뭐 이런 건데 이제 저희 프로 많이 들으셨으면 빨간과 파란 거는 대충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저희 성향으로. 그렇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할 말도 많아요. 그렇지. 뭐 이런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대충 이제 성향이 보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해서 앞으로 궁금한 건 뭐냐면 정말 진한 파란색인데 별이 1개짜리가 있을 텐데.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드웨인 존슨. 시원시원하네 영화가. 끝.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야, 근데, 그런가? 근데 또, 램페이지 편을 복귀해보면 이상하게 할 말이 많았단 말이지.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복잡해. 아무튼, 할 말이 많다. 네. 네. 뭐, 파란 마이크 2개, 한두 개짜리는 뭘까? 스탠바이 웬디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노래 좋은데, 이걸 막 극찬까지 할 일인지 잘 모르겠고. 딱히 그치. 보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제, 네. 스탠스니까. 맞아요. 뭐 적당히 딱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네.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기계입니까?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화는 이제 마이크 몇 개 달렸는지 네. 뭐 요거는 한번 가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본 정보를 한번 보면 15세 관람가예요. 코미디 범죄 뭐 2개가 붙어 있고요. 네. 116분. 시간도 꽤 깁니다. 2시간 가까이 되고요. 6월 13일 날 개봉했는데 미싱 감독이었던 이현희 감독이고 네. 출연은 권상우, 성동일, 이광수 세 사람이 이제 콤비는 아니고 트리오로 네. 이제 활동을 하고 서영희, 이일화, 남명렬, 손담비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제작은 이제 크리픽처스라는 곳인데 여기 필모를 보니까 탐정 시리즈 했고 그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째째한 로맨스라고 있어요. 네네. 그 최강희 씨하고 이성균 씨 두 네. 사람이 나온 그게 이제 첫 영화 맞습니다.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러닝맨인가? 러닝맨이었던 것 같아요. 러닝맨. 하여튼 신하균 씨 나오는. 신하균 씨 나오는 그것도 한 120만 봤나요? 네. 생각보다 뭐 적게 보진 않았어. 100만을 넘었으니까. 그리고 탐정 더 비기닝이 있었고 이게 260만을 넘었고 네. 그리고 중간에 수입한 영화가 한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옛날에 다뤘던 파운더. 맞습니다. 그 맥도날드 맞아요. 창시자 얘기 다룬 거. 네. 이거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입했었더라고요. 스코어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3만 조금 넘게 봤던데. 그래도 반가운 외화 우리가 본 영화를 수입한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탐정 리턴즈로 네. 이제 요 기세를 한번 이어가 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지? 라고 봤더니 큰 4대 배급사는 아니고 4대 배급사나 직배사는 아닌데 이제 영화투자 배급사에서 한국영화팀에 계시던 분이 째째한 로맨스로 독립을 하셔가지고 뭐 아주 대단히 큰 막 과욕을 부리거나 막 이러지는 않고 네네. 딱 적당한 사이즈를 이렇게 잘 똘똘하게 기획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차곡차곡 잘 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나름대로 이제 뭐 잘 온 거니까 큰 실패 없이 그쵸. 정말 라인업 기대작 이런 사이즈가 아닌 영화인데 지금 시리즈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 대단한 거죠. 이 조그만 제작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크리픽식스가 네. 시리즈물 하나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흥행을 시키고 있는 거. 물론 이제 배급이 CJ이기 때문에 그렇죠. CJ의 후광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개봉일 날 당일 날 971개, 971개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1000개 넘었으니까 네네. 관객도 120만 넘고 네. 뭐 요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물론 그렇죠. 1000개 넘게 잡는 게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쵸. 네, CJ를 이제 배급사로 잘 둔 탓이 좀 있기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반가운 배우가 남명열 배우입니다. 아, 그렇지. 네. 녹색물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 끝나고 문자를 한 통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왜 연기 욕심이 있지. 저한테 혼내셨던 네. 남명열 쌤이 또 나오시고, 손담비 중간에 한번 싹 나오길래 특별 출연인가?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끝날 때쯤 좀 아쉬운데? 조금 아쉽죠. 네. 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이현희 감독 본인도 네. 전형적인 거를 넘어서지 못해서 좀 아쉽다 이런 그쵸. 표현을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긴 했지만 반가운 얼굴이었다. 그 장면은 좀 나름 신선했어요. 갑자기 뒤로 데려가가지고 옷을 자기가 확 찢은 다음에 그쵸. 이건 뭐 스포일러인가? 뭐 근데 스포일러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치. 뭐 네. 이렇게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야 네. 이거 저건 뭐야? 신기하다. 신선하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이제 했던 장면이 그거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영이, 이라 배우 이 두 분, 야 정말 연기 잘하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아내 역할을 맡으니까 정말 존재감이, 그치. 야 무시 못할 존재감을 발산하는. 그리고 약간 이제 응칠 그쵸. 뭐 요 생각도 좀 나고. 맞아요. 네. 그래서 1편에 막내 형사로 나왔다 이번에도 나온 분도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왔던. 그치. 해리 남동생이었나? 뭐 이렇게 나왔던 배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네. 그 패밀리가 그대로 나왔다. 이제 뮤지컬 배우 하다가. 네네. 네. 어쨌든. 이현희 감독 얘기를 좀 해볼까요? 1976년생. 선배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예술종합학 영상 연출과. 저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1년에 한 번씩 영화를 찍는데 단편 영화 워크샵이라고. 워크샵 그때 딱 수업을 맡았어요. 네. 선배이긴 한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베테랑 감독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 터울이 작으면 왜 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선배님, 이현희 감독님, 이번 학기에 이현희 감독님이 수업을 한대. 그래?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오랜 기간 강의를 하신 선배 감독님들도 계신데, 이현희 감독님 수업 이제 다 몰린 거예요, 좀. 분반이. 분반 몰렸어. 난 근데 사실은 그걸 쌤이 누군지 안 보고 1, 2, 3 이렇게 돼서 1 했거든요. 어차피 뭐 선생님들이야, 뭐. 이현희 선생님이래. 거기만 다 찼다는 거야. 분반 1반만. 그리고 원래 나랑 좀 친한 다른 선생님이 계세요. 거기가 미달이 됐어. 그래서 딴 애들이 다 그 분반에 넣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과대표였는데, 분반을 옮겨라. 뭐냐, 왜 나만 옮기냐. 4명 더 데려가라. 그래서 제가 4명 더 찍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잘하던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래서 첫 수업, 두 번째 수업 정도까지만 듣다가 제가 5명을 데리고, 선생님 저희는 딴 반으로 가야 됩니다. 아쉽네. 술이나 한 잔 먹고 가. 해가지고 그때 수업 2주차 때쯤 분반 학생들이랑 다 같이 술 한번 먹고, 저는 다른 반으로 갔던 기억이. 근데 이현희 쌤 반으로 아니고? 네, 이현희 쌤 반이 꽉 차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갔다니까. 다른 애들 5명, 과대표랑 4명 더 데리고 나가서 저 반이 미달이니까. 그래서 다른 쌤 반으로 옮겼었어요. 근데 그러면 3반으로 갔다 2반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요? 왜? 어차피 그 수업을 그 해에 들어야 되는 애들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애들이 꽉 차 있는데 조교들이 그 사정 모르고 분반을 옮겨달라고 수강 정정 기간에 해주니까 그냥 다 넣어준 거야. 너무 많아진 거야. 3반이 그래서 꽉 차 있고 꽉 차 있는 데서 정원이 더 옮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5명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반은 모자라고
그래서 도저히 40명 이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출을 워크숍을 하냐. 5명만 빼가라. 중요하지 않은 얘기군요. 그렇죠. 도대체 내가 탐정 리턴즈를 듣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그래서 친해질 기회가 있었는데 별로 안 친해져. 못 만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아니지. 2주 동안을 같이 그 수업을 들었으니까. 아, 하나만 한 얘기 감사하고요. 네. 남편도 감독님이죠. 감독이네요. 네. 네. 이권 감독님이라고. 어. 두 분이 부부인데 이권 감독님은 약간 독특한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원래 스토리보드를 쭉 좀 하시다가 스토리보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콘티 그림 그리는. 네. 어. 저희끼리는 콘티 작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그냥 잘 그린다고 그게 콘티를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그리되 복잡한 그림들이 생겨요. 그때 그런데 좀 잘 알아야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콘티 작가가 만들어낼 때도 되게 많아. 아. 연출이 별 생각 없잖아. 베테랑 콘티 작가가 씬을 다 살려놔. 여기서 이렇게 얘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그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 화면이 있을 테니까. 그 움직이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을 잘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콘티를 그냥 자기가 짤 때도 있어요. 콘티 작가가. 콘티 작가랑 보조 작가, 스크립터 이런 애들이 우리가 다 만들었다고. 씨발 뭐 하는 거냐고. 라고 항상 콘티 회의를 하면 스태프들이 그런 불만을 쏟아내는 영화다 하면 약간 삐걱이겠구나. 그러겠지. 네, 아니면 콘티 작가가 야, 이 감독님이 야, 콘티를 이러고 콘티 작가들이 약간 감탄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은 기대를 할 만하죠. 잘 되겠지. 그렇죠. 그게 감독 머릿속에 다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하라고 감독이 그렇지. 그러냐. 그러니까 콘티 작가가 과외 업무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이권 감독님이 스토리보드를 몇 편 하시다가 그리고 어깨너머의 연인이라고 2007년 이현희 감독님 영화가 있어요. 거기는 타이틀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타이틀 디자인을. 네. 2014년에 내 연애의 기억이라는 영화를 감독했고 2018년 도어락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고 이권 감독을 남편으로 둔 이현희 감독님은 데뷔작이 2000년이에요. 데뷔를 되게 빨리 했어요. 그러네. 하긴 ING. 그때 한 방에 딱 주목을 받았죠. 근데 그 뒤에 다음 영화 찍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2007년. 7년 뒤에. 이미연 씨하고 뭐 저희가 주연인데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봤어요 이거. 네. 이미연 그리고 이태란. 네.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를 찍고 근데 그 다음 영화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9년 뒤 2016년 미싱 사라진 여자를 찍게 되셨죠. 네. 그 사이에 강의도 하시고 선배님이. 그러네. 네. 그럼 뭐 그게 100만 넘겨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실제로 이 작품도 제안을 미싱 후반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12월쯤 다시 제안이 왔는데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수락을 했다 그렇고. 네. 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미싱이 어느 정도 흥행을 하니 이거 2편을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이 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작자도 그렇고 코미디에다가 더 방점을 찍어가지고 네네. 누가 코미디를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거만 놓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감독님은 그렇게 뭐 코미디를 많이 보거나 추리소설 많이 보고 오히려 추리소설을 좋아한다고 그런 스릴러 많이 보는데 그거 진짜 많이 봤다고 한 인터뷰 제가 봤거든요. 네네. 스스로도 그렇게 재밌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자가 코미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해서 막 찾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손에 꼽는다.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 영화를 잘 만들어내고 소통하면서 이걸 그냥 즐겁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감독이면 되겠구나. 라고 약간의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현희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 맡게 됐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작자는 기획 단계 자체에서 코미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현희 감독은 미싱에서도 봤지만 전극 스릴러, 추리물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묻어나는 게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안 붙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결과가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닐까. 네. 평론가들 평점은요. 많이 안 봤어요. 그래요. 평론가들 왜 안 보나 몰라. 그러니까 네. 지금 제일 흥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네, 뭐. 박은영 씨가 2개 반, 사건보다는 탐정, 추리보다는 코믹. 김소미 씨가 2개 반, 의미의 강박 없이 말초적인 웃음으로 밀어붙이는 힘. 그리고 이제 짧은 줄이 아니고
뭐 최재필 기자는 이렇게 길게 막 써가지고 한 게 있는데 네. 평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5점 이하는 아니고 뭐 5점을 가까스로 넘긴 10점 만점에 네. 뭐 평론가들의 평점은 좀 그런 것 같고요. 흥행은 그래도 어쨌든 100만을 넘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매율로는 지금 뭐 1위예요. 1위죠. 오션스는 지금 지는 분위기고. 오션스는 꺾였어. 네. 네. 뭐 100만 못 넘을 것 같아. 그쵸. 네. 그 탐정이가 쭉 그 자리를 다 싹 쓸고 있다. 네.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할까요? 1편을 재밌게 보셨다. 그러면 2편은 야, 더 커지고 더 재밌어지네? 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다. 1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1편, 뭐, 그냥, 1편보다는. 아, 이거 말하기 힘드네. 네. 네. 정통 추리극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보겠지. 아예 안 보겠지. 네. 그런 기대는 안 하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당연히 성동일 나오고 뭐 권상우 나오고 하면 좀 약간 웃긴 거 아니겠나? 하고 들어갔다가 보면 생각보다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나쁘지 않네? 네. 뭐 이러면서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 기대를 안 했어. 그치. 진짜 포복절도 몇 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오히려 하고 갔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그럴싸한데 말이 다 되게 추리를 잘 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느낌을 받고 왔단 말이지. 뭐 그런 걸로 탐정 더 비기닝을 보신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만족하셨다. 네. 그러면 충분히 만족하실 그치.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262만보다 더 나올까요? 262만은 되게 많이 보신 것 같다. 음. 느낌이 있거든요. 네. 1편이. 사실은 더 많이 볼 걸 만든 사람도 예측하고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려면 이번 주, 다음 주, 최소 그 다음 주까지 1위를 유지해야 지금 본 사람만큼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1, 2주를 더 봐야? 그쵸. 지금 첫 주에 120만이니까, 한 주 더 가면 나쁘지 않게, 언제 비슷하겠는데요? 비슷하게. 네, 비슷하겠는데, 왜냐면 이번 주에 영화 별 게 없어요. 그치. 뭐 큰 영화 그렇게 네, 없지. 큰 영화가 별, 개들의 섬, 뭐, 여중생 A 정도 있는데, 그렇죠. 큰 게 없고. 그러니까 한 주는 더 가져갈 거란 말이죠. 1등으로 가겠죠. 그 다음 주는 시카리오도 있고, 근데 시카리오는 우리나 좋아하지. 그렇지. 뭐 영화가 1000개씩 이렇게 잡히지는 않을 테고. 그렇죠. 마녀가 있지, 마녀가. 마녀.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떨어질 텐데, 그래도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뭐, 잘 가면 300만도 넘을 수도 있겠다. 네. 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 이광수가 또, 생각보다 하드캐리 해가지고, 재밌어. 네. 재밌어요. 나쁘지 않아서요. 연기 배우구나! 라고 네. 생각이 처음 들었다니까. 네. 이광수 배우분이 배우셨지.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네. 중간에 요거는 뭐, 스포일러되니까 자세히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뭐, 근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중간에, 권상우가 막 그런 대사를 친 게 나와요. 간 본 거 아니야? 간 봤네! 뭐 이러면서 막 대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광수가 생각났어요. 저거 광수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러 하면서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등장을 안 할 때였어. 근데 그치, 나중에 그치. 등장을 하길래 어. 이게 뭔가 영화 찍으면서 친해져가지고 조금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나? 연기 톤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장면에서는 희한하게 저거는 광수인도 같은데? 라는 게 런닝맨 이런 데서 나오는 막 뭐 이렇게 정색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하고 약간 좀 겹치더라고요. 말투가 비슷하네. 그지. 표정도 약간 비슷하고 그 연기 톤은 광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서로 이렇게 약간 영향을 주고받았나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촬영장 분위기도 그럼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럴 수 서로 있지. 이렇게 막 네.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말투도 그럼 이렇게 따라해볼까? 뭐 이렇게. 그럴 수도 물론 있고. 이제 그래도 그 전에 리딩하고 뭐 하고 하니까 여기 좀 있긴 하겠죠. 뭐 이게 광수랑 같이 찍은 게 그 전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이미 처음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근데 그 장면에서 광수가 보여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300만 넘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넘을 수 있죠. 네. 네, 충분히. 왜냐면 우리 막 챔피언 레슬러 생각보다 기대만큼 흥행을 못했잖아요. 네.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엄청 재밌다라고 생각도 못하긴 했지만 근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사이즈면 사이즈, 코미디도 코미디 어느 정도 이것저것 다 충족시켜주는 약간 시원시원한 맛이 있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선물 세트처럼 그렇죠. 네. 챔피언, 레슬러 어떨 때 보면 너무 소소한 얘기 같고 어떨 때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 같은데 이 영화는 그래도 들어갈 게 다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소화를 해내고 영화가
뭐 그냥 한번 보고 재밌게는 영화를 막 좋아하시고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쩝쩝하고 나오거나 평론가들처럼 그냥 에이 건너뛰고 스킵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번 극장 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유쾌하게 보고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저 그쵸. 같이 본 사람들 이제 나올 때 반응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 얼마 전에 독전 할 때 이제 스코어 예측을 안 했는데 네. 그때 사실 요거 400만 지나가서 쭉쭉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것도 뭐 300만을 넘어서 그냥 야금야금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뭐 3편 나오고 하는 것도 그냥 무난하게 해피하게 갈 수도 네, 있겠다. 수월하게. 네. 개인적으로는 저 이현희 감독님의 전작보다는 이 영화가 더 좋더라고요. 미싱보다. 비교해봤을 때. 미싱에서는 뭔가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한 아쉬움과 약간의 깝깝함. 제가 볼 때 그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이게 접근법이 달라서 그런지. 어쩌면, 왜냐면, 의뢰받아서,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해서 연출을 해서, 그런 게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서 그게 여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화가 훨씬 여유있고,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게 있네? 그건 기대치가 낮아서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다고 이게 미싱을 그렇게 기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음 영화도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탐정 보실 분들은 일단 1편을 한번 넷플릭스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네, 탐정 리턴즈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얘기할 텐데 네.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에어컨을 켰습니다. 네. 못 참겠다. 저희가 이제 뭐 대단한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이거 녹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어지간하면 저희가 이제 끄고 하는데 네. 거의 사우나다. 이럴 일인지는 모르겠다.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네. 시끄럽더라도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쾌적해야 네. 딕션이 조금이라도 더 너무 좋아지고. 짜증나는 거야. 이전 편 녹음하는데 막 땀이 막 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럴 일인가 싶은 게 네. 저희가 이제 여름은 처음 나는 거라.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이야. 돈 벌어서 딴 데로 가야지.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게. 네. 네. 자, 아무튼 영화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일단 탐정이라는 소재가 어떤가 싶어요. 탐정이라는 소재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정말 탐나는 소재지. 탐정을 써야지. 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탐정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 직접 내가 결국은 찍고 싶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 내 주변은 다 그랬어. 한 번 정도는 고려해봐요.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탐정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 영화면 어떤 조직에 속한 애를 그려야 되잖아. 네. 그게 아니게 되려면 건달일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어떤 센 사건을 맞닥뜨리는 사람을 찍고 싶은데, 강력계 형사잖아. 아니면 조직의 복수, 배신, 아니면 킬러 이래야 되는데. 방법이 있는데. 어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들래요. 그래. 좀 우리 알려줘. 얘기 들어보자. 네.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러면서 저희끼리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북파공작원, 액션, 아저씨, 잘했지. 근데 탐정물처럼,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탐정 소설도 있고, 필립 말로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소설을 영화화하기도 했고, 필름 누아르, 그러니까 그 탐정물의 어떤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탐정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히브리 센터거나 혹은 흥신소잖아요. 네. 그거를 근데 하드보일드한 탐정물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다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죠. 추격자가 그걸 되게 잘한 것 같아. 전직 형사인데, 퇴물이 돼가지고, 나온 형사인데, 걔가 하고 있는 거는 근데 지금 지가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가 직접 잡아서 처단해야 되고, 이건 물론 이제 추리가 굉장히 주된 요소는 아니지만, 하드보일드 탐정물 같이 싹 잘 가져와서 잘했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탐정이라는
아예 제목부터가 그렇게 박혀있는 이 영화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생각을 1편을 볼 때 좀 했거든요. 그냥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사실 되고. 그때는 이제 네. 제목하고 상관없잖아요. 음. 이 뭔가 경찰이 되고 싶었으나 그렇죠. 경찰이 못된 덕후가 이제 경찰 친구를 구하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제 탐정합시다라고 끝나니까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2편에서 탐정사무소를 열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더라고. 뭐야? 싶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냥 대놓고 막 그냥 해버리잖아. 그렇죠.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영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달려가는 사건 자체는 스릴러니까 그렇죠. 정색하고도 달려가잖아. 막 죽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FM 팀장, 건 팀장. 막 이제 나가라고 하고 음. 김동욱 씨인가요? 네. 나가라고 하고 막 뭐 원칙대로 뭐 잡상인이 들어오면 되면 명패 채용 안 했다면 하는데 네. 아니 탐정사무소를 열었잖아. 그거는 그렇지. 불법이잖아. 그건 그렇지. 바로 그냥 뭐 그거부터 할 것 같은 캐릭터가 그렇죠. 또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가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있죠. 우리나라 유독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뭐, 존 윅이 한번 게시판에 언급이 됐어요. 네. 팟빵 게시판에. 존 윅은 그렇다 치고를 그냥 되게 자세히 묘사해버리거든요. 킬러들이 있는데, 어딘가에 킬러가 있겠지. 영화엔 킬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적 없잖아. 근데 걔네가 이용하는 호텔이 따로 있어. 근데 그걸 굉장히 그냥 노력해서 뻥을 쳐버려. 그리고 설정 몇 개를 해놔요. 세팅해주고. 이 세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안 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진지한 영화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작정하고 코미디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런 설정을 얘기하는 것 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빼버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경찰서 아저씨 그 스티커 붙이는 순간 약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사실. 야, 이 뭐 어쩌자 하는 거지? 예.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는 세상인지 아닌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 바나나 같은 거야, 저는. 쌍화탕 휘핑크림 넣은 것 같은 거야. 네. 뭘 의도할지는 알겠어. 네. 이게 전극으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코믹으로 하면 제대로 좀 이렇게 소송처럼 풀어보자라는 기획 의도는 전혀 생경한 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시너지가 나지 않고 시너지 났잖아.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보면 봐지니까. 저 오히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1편, 2편 됐잖아요. 그런 걸 하나 정도만 해결이 안 되는 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깔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계속. 꼭 진지한 영화여야만 그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외국 영화를 제가 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설정을 그렇게 깔아놓고 뭐 이렇게 그게 잘 없었어. 부산행 정도가 좀비가 있다 치고 좀비 영화니까. 근데 킬러들도 나오고 막 사람도 죽어나가고 심지어 마블 영화는 막 초능력 막 쓰는데 뭐 그렇다 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잖아요. 꼭 그런 큰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키게스 같은 영화도 자경단으로 활약하는 애들이 있다. 그게 당연히 불법이지. 근데 그 막 유명한 애들도 있고 돈 많은 애들 중에 그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그렇게 되고 싶은 애도 있다. 그걸 설정을 앞에 그래도 조금씩 깔아놓고 있을 법하지 않냐? 여기서는 근데 이런 존재를 얘네는 아는 설정이야. 오케이? 그럼 그 뒤에 막 액션이 나오든 막 피가 막 난무하든 유쾌하게 보면서 그냥 설정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현직 경찰인데 휴직을 한 상태니까 현행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 탐정사무소를 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탐정사무소를 할 수 있는 경찰이 부릴 수 있는 짱구가 뭘까? 네. 해가지고 합법적인 걸로 해놓고는 법망을 피해가면서 까리하게 주장은 그거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탐정 뭔가를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사실은 세팅을 조금 했으면 오히려 어땠을까 하는 지금 문제적인 것 같은데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편에서는 우리 탐정합시다 라고 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제목만 탐정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친구 누명 풀어주는 얘기니까. 경찰 친구의 누명을 경찰이 아닌 애가 풀어주는 얘기니까. 뭐. 경찰 지망생이었던 애가 풀어주는 거 그거는 뭐 설정 괜찮은데 네. 그럼 이제 2편으로 시작됐을 때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뭘 냈잖아. 근데 현재는 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 네. 근데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니 이제 탐정법도 통과될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불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그냥 퉁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보면서 들었는데. 그럼 이쯤에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는 있지.
작품 얘기는 모르겠고. 그래요. 이런 그래. 얘기만 해요. 탐정은 그러면 왜 불법인가? 우리나라에서 네. 미국 영화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탐정 장르 영화니까 어쨌든 탐정물이잖아. 정통 탐정물이잖아. 사극도 아니야 이게. 조선 명탐정도 아니고 네. 현대물이고 탐정이 지금 전면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탐정이 존재하는 나라의 탐정물들에 꼭 나오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어요. 쌍으로 나오는 장면인데 첫 번째는 기웃기웃하고 있으면 정보를 안 줘. 야, 너 이 의뢰받았냐 이거? 이러면서 굉장히 팁업을 줘요.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경찰이. 그래서 엄청 팁업을 주면서. 그리고 그 중에는 굉장히 친한 반장쯤 되는 애가 친해. 친하지만 너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딴 동네로 가라. 아니면 이번엔 이건 못 해준다. 누가 의뢰했냐. 그러면서 꼭 물어봐요 반장이. 왜냐하면 자기도 수사하고 있는 현장에 탐정이 기웃거리잖아. 그럼 탐정에게 의뢰한 애가 자기가 수사하는 사건과 연관이 있거든. 그래서 반장이 꼭 물어봐. 누가 의뢰했어? 그걸 내가 얘기를 못 해주지. 우리도 얘기 못 해주는 거 알잖아. 그래서 헤어져요. 뭐 초반에 그런 장면이 꼭 나와. 마지막에는 사건 해결되면 탐정은 그냥 씁쓸하게 수임료를 받거나 못 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자기가 막 처맞고 개고생했지만 경찰이 이제 사진 펑펑펑 찍히면서 브리핑하고 얘는 쓸쓸하게 그냥 이제 담배 한 대 꺼내보고 이렇게 싹 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전형적인 장면이 이 영화에 또 나오더라고. 그 건물에서 그치. 싹 다 일망타진하고 반장이 막 할 때 성동일이 구급차도 달려오고 뭐 하고 하는 장면을 싹 보면서 뭔가 씁쓸해하는 야 이거 전형적인 미국 영화 탐정 영화 엔딩 컷을 그대로 찍어놨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약간의 아쉬움이 계속 이렇게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탐정이 왜 안 되는가? 법으로 안 되게 해놨으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다 그런 건가? 우리만 그런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35개국 중에 탐정이 안 된다. 우리나라만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안 돼? 네, 34개 국가가 돼요. 아 진짜로? 네. 내가 일본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2006년인가 생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일본이 안 되다가 일본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나라도 줄기차게 네네. 탐정에 관련된 법안이 올라갔으나 그렇죠. 탐정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명분은 두 가지예요.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네네.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개인정보가 막 침해될 수 있다. 네. 라는 거를 변호사 협회나 이런 곳에서 주로 들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적인 거와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한이 변호사한테는 있거든. 사건 관련해서. 이제 밥그릇이 뺏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침해당할 수 있어 위험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 지금은 침해 안 당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 실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경찰청 밑에다 놓을 거냐 법무부 밑에다 놓을 거냐 그걸 가지고 사실 싸워요. 그렇군요. 네. 이게 굉장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일단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수료. 그치. 뭐 하나 이제 생기잖아. 그러면 뭐 사무소 낼 때 뭐 등기하고 어쩌고 하면 수수료 생기잖아. 그렇지. 수수료 누가 가져갈 거야? 이게 쏠쏠한 수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탐정협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어느 청 밑으로 들어갈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퇴직자들이 갈 수 있는 루트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맞아.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자기와 유관 기관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법무부가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검찰 산하로 그렇죠. 들어가게 될 테고 네. 경찰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경찰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렇게 뭐 주고받고 뭐 협조하고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퇴직자들 이렇게 가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출신, 법원 출신 이런 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다 이거 법무부 산하에서 해야 된다고 법을 세팅해놨어. 네. 그리고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이걸 경찰 산하에서 해야 된다고 세팅해놨어. 네. 그러니까 그게 세팅이 다른 거구나. 다르지. 지금 같은 법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죠. 디테일이 다 다른 디테일이 걸 달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서로 싸우다가. 빠그라져. 그렇구만. 그리고 이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몇 년째 그게 그냥 계속 지나오면서 그래서 결국은 OECD 국가 35개 중에서 우리나라만 아직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해놨어요. 이걸 이제 포지티브형이라고 하는데 탐정이 만약에 생긴다면 탐정이 할 수 있는 영역, 뭐 실종 사건이라든지 뭐 재산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쭉 이게 몇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놨어. 그래서 그것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외국들은 어떻게 되냐면 네거티브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만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도록 돼 있는데 안 되는 것만 예외적으로 정해갖고 나머지 다 할 수 있게 네거티브형으로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렇지. 어.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이제 있구나.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경찰 밑에 둘 거냐 법무부 밑에 둘 거냐를 놓고 그 법안이 세팅이 된 게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겠네. 문재인 대통령이 장미 대선 전에 공약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요? 민간조사 그게? 탐정법을 공인 탐정법을 이제 하겠다고 공약 사항이에요. 나 그거 읽은 것 같아. 될 수도 있어. 그치. 임기 내에. 그걸 막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이게 되지 않을까? 왜 안 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냥 얼핏 알기로는 그러면 그 자격을 누구한테 줄 거냐 했을 때 몇 년 이상 유관 기관에 일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탐정을 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격 조건에 네네. 수사관을 그러니까 사법경찰관리가 네네. 이제 주로 이제 사법검찰관은 검사예요. 검사는 법률상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사법경찰관리가 그 이하의 수사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제 뭐 특사경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야 이제 일정 정도 거쳐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거에 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받았고 생활도 했으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자격을 또 딴다는 건 이상하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굳이 근데 이제 무조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는 아닐 테고 그렇죠. 뭐 일정 정도의 거를 할 필요 없이 세팅이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시험을 누가 볼 것이며 네. 그 테스트를 누가 할 것이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치. 경찰 밑으로 누구 들어가느냐 산하냐. 그렇지. 법무부에서 할 거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100명당 몇 명씩 있느냐 요게 평균을 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인구 100만 명당 300명 이쪽 저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만한 지역에는 한 3,000명 정도 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니까 해가지고 은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계속 매년 몇 명씩을 뽑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만만치 않은 조직이거든. 그렇지. 탐정 조직. 그게 세팅을 할 때 누구 밑에 들어가느냐는 그렇지. 굉장히 큰 일이라. 그래서 사실은 고알력이 영향을 실제적으로는 제일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해결이 돼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논의가 될 테니까 지금도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2개 올라와 있어. 근데 얘기한 대로 이쪽 저쪽이구나. 이쪽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할 거냐. 누구 손으로 들어줄 거냐. 근데 지금은 검찰이 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수사권 조정을 할 때도 그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법무부 밑에 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균형을 맞추려고.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어느 밑으로 들어가서 될 거냐에 따라서 공약 사항이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형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거라. 왜냐면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이번 주에도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 강진. 네. 네. 그런 것도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새벽 1시에 갔는데 없었잖아, 사람이. 네. 근데 이거를 정색하고 막 찾았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새벽에 인력을 다 풀어가지고 특별한 단서가 없는데 찾는다는 게 실종 사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주목을 받아서 움직인 경우지만 주목도 못 받고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는 잃어버린 가족만 답답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요즘에 뭐 광고도 나오던데 경찰관 한 명당 맡고 있는 국민 뭐 숫자가 한 5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그 사각지대에서 강제로 수사하는 권한이 아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죠. 있으면 더 좋지 않나. 네. 영화에서도 그런 생각 하게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 말도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 네. 그러니까 야,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하냐? 아니, 근데 뻔하게 이걸 왜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왈가왈부하는 장면이 몇 개 나오고. 또 그리고 보면 보육원 출신 애들이 지금 이제 범행 대상이 되고 막 이런 게 영화 초반에 세팅이다 보니까 고아면 없어지고 누가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경찰들이 이렇게 꼼꼼히 안 들여다봐 주면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했을 때 저는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얘네가 해줄 텐데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장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그런 점에서 기프라운 말이 어느 정도 맥락이 동의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탐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영국에서 시작됐더만요. 영국에서 뭐 6세기에서 11세기 사이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때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경찰 활동을 네. 이제 아무래도 했거든요.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네. 이제 마을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하던 게 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도난당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이제 뭘 할 때는 처벌도 좋기는 한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먼저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실종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 민간 조사원의 시초가 됐다고 이제 보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전통을 따라 셜록 홈즈까지 나오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겠죠. 그렇지. 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없을 줄 몰랐네. 네, 일본이 좀 늦게 됐고. 네. 난 몇몇 국가만 있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탐정이라는 거 왠지 불법 같고 흥신소 같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흥신소란 형태로 불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양성화 시켜주고 적정한 가격, 기준 이런 거를 설정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훨씬 낫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논리를 내세우냐면 그렇게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정보도 저보다 더 독식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 민간 조사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약간 허무맹랑한 소리냐면 돈 많은 사람이 탐정만 쓰겠어? 그렇지. 돈 많은 사람 변호사도 쓰고 다 해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탐정을 안 쓰지. 그렇잖아. 네, 오히려 그렇게는 되겠죠. 탐정군이 생겨 거기서 발군인 애들은 김현장 이런 데서 데려가겠지. 뭐 그렇지. 네. 근데 이미 데려갈 애들은 지금도 수사관 출신의 이런 사람들은 뭐 활동하고 있거든요. 사무장으로. 다 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넓어져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뭐 이렇게 뒷거래 찾아주고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양성화 해놓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팅을 해놓으면 네.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것보다는 순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죠. 순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살인사건 해결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이더만요.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이에요. 네, 엄청 높은 편. 동남아나 이런 데만 가도 퍼센테이지가 확 낮아지더라고요. 몇 배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살인사건의 경우 세계에서 손에 꼽는 퍼센테이지로 이걸 해결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건, 그러니까 그냥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해결을 하고 있지 했을 때 되게 높은 수준의 퍼센테이지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막연히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낮더라고요. 얼마나 돼요? 검거율이라고 하나? 그게 살인사건의 경우 90%에 육박한다. 전체 범죄도, 야, 우리나라 진짜 치안이 좋구나. 전체 범죄자 검거율이 60%가 되나 안 되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40%는 뭐야? 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해결 안 되는 범죄가 되게 많은 거네? 그렇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것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뭐 했더니 뭐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애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뭐 30% 이래. 그렇지. 네. 땅덩어리 크고 뭐 이럴수록 그쵸. 이제 그게 조금. 그러면 나머지는 진짜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을 때 탐정들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얼핏.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좀 명확하게 해놓고 하면 하여튼 저는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생겼으면 좋겠어요. 생겨야 제가 쓰고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애들끼리 막 모여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막 구상할 때도 그건 미국이네. 전부 얘기가 그거 탐정이네. 고독한 탐정이네. 걔가 한국어를 하는 순간 우린 판타지다. 뭐 이러면서 이게 막 포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코믹 판타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전에 봤던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쾌재를 부를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바람도 있고. 네. 야, 탐정 리턴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역시 영화 파케 1의 위험이야 이게. 야. 예, 영화 얘기가 할 게 없다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초반에 1부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수위 조절을 좀 잘했다.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했다. 라고 했던 게 그냥 이건 순전히 정말 단순하게 비교를 한 건데 1편에 비해 피가 덜 나와. 훨씬 덜 나와. 그렇지. 1편은 막 교환살인 해가지고 네. 좀 그렇죠. 그쵸. 훨씬 덜 나오는데 훨씬 더 섬뜩하더라고요. 그 설정 자체는. 그렇지. 이거 사람으로 안 보네.
얘네를 악당이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블렌딩하기 좋게 잘 조율한 거 아닌가? 코미디와 이 사건의 무게를 1편은 어느 시점을 지나고는 그냥 스릴러 같거든요. 그래서 그치, 약간 그치. 네. 영화 나뉘는 기분이 드는데 이 영화는 저 톤을 계속 유지하면서 근데 이걸 근데 해내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버하겠지만 킹스맨 같이 하려고 했나? 물론 그걸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두 가지를 보기 좋게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노력을 한 것 같다. 볼 수 있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의아했는데 범죄의 내용만 놓고 보면 되게 섬뜩하잖아요. 1대1로 맞춰놓고 걔네들을 막 장기를 이제 거의 강탈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폐륜 범죄를 코미디하고 붙이다니. 그리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코미디를 막 이렇게 쓴다니. 야, 이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게 약간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이게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리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그게 남아있는 게. 1편에 비해서 권상우가 되게 이상해요. 성격이. 약간 애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지. 1편에서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2편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느끼게 해놨어요. 성동일이 보기에 이상하게. 그게 처음에는 그냥 성동일은 내 체면도 있고 경찰이었고 한데 돈을 그렇게 대놓고 밝히고 이건 좀 그렇다. 그에 비해 권상우는 나 지금 자존심이 뭐가 없어. 마라방도 팔았고 지금 뭐 그런 대비인가 보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아니 그거 아까 보여줬잖아. 넙죽 돈 받고 하는 거 보여줬잖아. 근데 그게 아니네. 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애로 나오네. 그러니까 얘네 약간 매니아. 이 사건이 재밌나 보다. 사건이 재밌지. 이 사건이 슬프거나 무섭진 않네. 근데 또 어두운 데 들어가면 무섭다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감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게 남아있더라고요, 영화에. 그런 걸로 좀 넘어가려고 했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불편감에 대해서. 권상우 캐릭터는 이게 일종의 그냥 재밌는 게임 같은 거야. 근데 겁도 나고, 실제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성동일이 굳이 얘기를 한번 해보거든요. 막 이런데 막 계단으로, 너 일로 가, 나 일로 갈 테니까. 권상우가 뭐라고 하면, 무섭지? 해보니까 어떠냐? 다르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게 좀 특이한 지점으로 남아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내가 느낀 게 맞다면 아마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편감을 좀 설명해 주려고 혹은 상쇄시키려고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1편보다 2편에서 가장들의 무게감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기사들을 얼핏 봤는데 네. 표현이 잘 됐나요? 잘 모르겠던데. 약간 코미디로 다 쓰여가지고 네. 그게 좀 그렇긴 했지. 팔이 날리고 뭐 이게 약간 너무 억지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첫 시퀀스 시작됐을 때 막 명함 날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이런 게 야, 재밌자고 하는 거구나 했는데 그거를 막 자리 만들고 둘이 앉아 있고 아무 대책 없이 그쵸. 불법인 탐정사무소를 탐정까지 걸어가지고 크게 해놓고 앉아서 손님을 기다린다는 설정이 야 이게 지금 맞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집 사람 들어와서 권상우가 얼마나 예리하게 뭔가를 본다는 설정을 해주려고 억지로 만들어 끼워 맞춘 세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는 조금 저 방법밖에 없었을까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저게 애환인 건가? 그래서 그 중국집 그 장면은 너무 뻔해가지고 저게 안 필요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다르게 접근했어야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다 뻔했다. 그래서 막 수첩에서 막 하나씩 지우고 막 뭐 싸들고 찾아갔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다르게 어차피 뻥치고 갔으면 저걸 내가 나한테 설득시키는데 좀 할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좀 뻔하고 오히려 정통 추리 쪽은 예상외로 탄탄하고 뭐 이런 불균형이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드는 고민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황 대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적당한 수준의 코미디와 그래도 기대 이상의 탄탄한 인과관계 네. 뭐 사건의 진행 너무 점프해가지고 뭐야 말이 돼라는 부분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나름 단서도 잘 찾고 쭉 달려가가지고 사건이 해결되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우당탕탕 막 할 때도 나름 뭔가를 이렇게 잘 갖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관객들도 좋다 하고 많이 보고 그 정도 기대했고 충족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네.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그렇지. 그렇죠. 그거를 셜록을 못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까는 게 맞나? 네. 이게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탐정을 패스해야 되나?
근데 그게 오션스, 그렇지. 오션스보다 많이 봤잖아. 그렇지. 2배가 넘게 봤잖아. 그렇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참 스탠스를 잡기가. 저를 더 멘붕에 빠뜨리는 건 뭐냐면 그런 영화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볼 뿐더러 영화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냥 재밌고 네. 크게 너무 억지스럽지만 않고 막 웃고 볼 때 실제로 막 이광수 막 할 때 많이 웃더라고요. 네. 맞아. 많이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즐기고 나오면 그렇죠. 뭐가 문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답 좀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짜장면이 왔어. 적정 가격이야.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격에 배달이 제대로 왔어. 안 불었어. 뭐 엄청나진 않지만 불지 않았어. 단무지도 안 빼먹고 갖다 줬어. 근데 그걸 먹고 있는 애한테 너 왜 깐풍기를 안 먹냐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스파게티란 말이지. 어. 면발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해물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짜장면 먹는 애한테 그치. 무슨 소용인가? 아니 지금 나 맛있는데 왜? 여기 이 가격이 좀 괜찮잖아. 괜찮지.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면 이 영화가 저는 이제 뭐 더 길게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정리로. 코미디만 놓고 봤을 때 네. 코미디를 전면에 세운 영화고 사람들이 기대할 때도 코미디를 더 기대하고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는 제대로 기능했는가를 살펴보는 게 오히려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코미디가 제일 적당하게 작동을 했나요? 이게 코미디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흐뭇하거나 피식피식 웃게 되는 장면을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와, 이 진짜 웃겨 할 때는 발작적으로 웃는 것만 기억나거든.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뭐 너무 말이 안 되고 얼토당토 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막상 볼 때는 웃으면서 봤는데 야, 이 영화를 코미디라고 남한테 얘기하기가 애매한 정도의 수위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우고 콤비가 막 이제 뭐 트리오라고 하지만 전면에 나선 건 이제 콤비니까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소동을 벌여가지고 가져가는 게 유효했는가? 거기서 타율이 괜찮은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좀 더 개연성 있는 웃음을 끌어내는 거는 어땠을까? 네네. 그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오히려 저는 2를 보고 와서 1을 다시 보면서 1에서는 몇몇 장면에서 웃은 적이 있거든요. 제 웃음 코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성동일 씨가 왜 빵집에서 빵집. 유리창에다가 왜 빵 던지잖아. 거기선 빵 터졌어. 발작적으로. 그렇지. 빵을 던지고 아줌마는 놀래는데 그렇지. 밖에 서 있는 권상우가 으악 하고 얘는 진지하게 소리 지르고 있고. 그렇죠.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그런 장면 몇 개 있지. 빵 터졌는데. 이 편은 딱히 이 편에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진 거는 없고 이광수가 광수가 막 하는 게 재밌기는 한데. 됐죠. 런닝맨인가? 오히려 런닝맨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쵸. 작정하고 나 지금 코미디 해요! 막 하면서 막 하는 것보다. 네. 런닝맨에서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다들 웃고 있는데 막 진지하게 정색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광수의 트레이드 마크. 그치.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재밌는. 근데 정확히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막 웃긴. 뭐, 네. 어떤가. 저도 그게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랬는지, 막상 그걸 그렇게 웃기려고 했는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저 혼자 되게 웃었던 장면은 이거 2개 있어요. 이 편에서는. 어딥니까? 그렇게 웃으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싶었던 게, 권상우의 온 가족이 통곡할 때, 납치 미수건 이후에, 다 울잖아. 다 우는데, 너무 웃긴 거야. 야, 이거 이렇게 찍어 놓다니.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프라다 짝퉁 가방 이게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 보고 권상우 막 울고 뭐 그때까지는 막 근데 그때 아들이 태권도복 입고 그때 막 품으로 파고들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냥 빵 터졌어. 지 아들은 무섭겠지 지금 이러면서 혼자 막 이상한 상상이 되면서 진짜로 저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막 웃었는데 이게 이렇게 웃으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한 포인트에서 웃었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 거기. 빨리 지나가라. 알았다. 빨리 지나가자. 그치.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는 장면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터진 거야 혼자. 이게 그렇게 웃기는 장면이 아닌데 나 잘못 터졌는데. 그리고 뭐
술 취해가지고 집 못 찾아가가지고 옆집 문 열려고 뒷문이 열리면서 여보 당신 거기서 뭐해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래서 성동일 씨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가다가 오른쪽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좀 힘들던데. 오른쪽 왼쪽 재미없었어. 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뛸 때 그냥 웃겼어. 왜냐하면 그러던 친구가 생각이 났어. 그게 그냥 내 개인적인 차원으로 웃긴 거잖아. 그렇지. 상황으로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네. 그래서 그때 웃기다가 근데 그 뒤에 근데 의도된 코미디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쪽 저쪽 한 두 번 하잖아요. 그때 확 식더라고. 여기서 웃겨야 되는데 내가 잘못 웃었네.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다 나다.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참신한 시도 그 나름대로 성공도 거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흡족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에 지나치게 뭐 사건에 대해서 막 리얼리티를 갖다 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어쨌든 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니까 그거를 의도한 바가 제대로 많이 먹혔는지를 조금 되짚어 보면 타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코미디가. 네. 그쵸. 작정하고 코미디 웃기고 싶다 해서 집어넣은 부분들이 두 사람의 개인기로 웃기는 것이든 뭐 성동일 씨야 이제 워낙 재밌는 분이니까 네. 근데 개인기로 웃기는 거 말고 이렇게 연출로 뭔가 상황으로 웃기는 것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쵸. 그게 좀 유효하게 맞아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은 맞아요.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걸로. 그쵸. 저희 총평을 저 거기서 그러면 약간 반대의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러면 생각보다 사건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약간 감동을 주려고 경찰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 팀장도 처음에 되게 재수없어 보이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두 분 탈출하십니다. 선배님 탈출하십니다. 우리는 2시간 뒤에 쫓아간 걸로 뭐 할 때는 멋있게 하려고 하네. 특별 출연답게 김동욱 씨가 잘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영화가 한 편 떠올랐는데 정말 생뚱맞게지만 나쁜 녀석들이 떠올랐어요. 윌 스미스 나왔던 그게 웃기고 재밌는 영화라고 우리가 기억은 하지만 웃긴 장면 잘 생각 안 나거든요. 유쾌했다는 기억만 나지. 톤이 유쾌한데 거기서도 큰 사건 총격전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걔네 둘이 되게 티격태격하면서 웃겼던 기억은 나. 정확하게 장면은 기억 안 나. 볼 때 막 빵빵 터진 것 같진 않아. 근데 되게 유쾌하게 봤던 것 같아. 근데 남는 기억이 뭐냐면 영화가 좀 멋있어요. 세련되고 멋있고 거기다가 웃기기까지 해서 내가 봐야 되겠다. 재밌게 봤다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세부적인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보고 났을 때 B급 영화라기보다는 메이저 영화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탐정은 사실은 뭐 적지 않은 돈으로 1편보다는 사이즈도 커졌고 많은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메이저 영화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흥행하고 있는 영화인데 왜 정서 B급처럼 느껴질까? 주인공들을 찌질하다에 끝까지 놔서 그런 거 아닌가? 되게 웃기지만 얘네가 진지할 때는 좀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게 예법일 수도 있겠다. 3편은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된다. 어쨌든 2편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3편은 뭐 따놓은 당상인 것 같고 뭐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네. 권상우 씨가 나름 그래도 뭐 이걸로 이제 좀 기회를 많이 잡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성동일 씨야 뭐 워낙 뭐 이런 류의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3편이 어떻게 나올까가 조금 궁금하기는 하고요. 네네. 3편도 마찬가지로 제 기준에 잘 붙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스릴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범죄의 이야기니까 그거를 또 코믹하고 엮어가지고 얼마나 유효하게 조금 붙여서 갈까. 2편보다는 조금 더 그게 잘 붙었으면 좋겠고 코미디가 조금 더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해요. 네. 이게 어려운 길이긴 한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측했던 거를 확 뛰어넘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탁 갈 때, 야, 이 영화 뭔가 남들보다 뾰족하네라고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야, 무난하게 이렇게 만들기는 또 쉬워? 라고 생각해보면,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조율이 잘 돼 있네. 그냥 보면, 딱히 흠잡을 때 그냥. 그러니까. 딱히 흠잡을 데 없다고 사람들이 내 스타일 아니고 나는 코미디 별로 안 좋아해. 진지한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네.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굉장히 잘 뭐 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느냐 마느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가 짜장면 예찬론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참. 이게 약간 스탠스 잡기가 네. 좀 애매한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영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화들이 없어가지고요. 다음 주 영화까지는 많이 안 들으실 만한 영화들일 것 같고, 네. 뭐 저희는 상관없이 갑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들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마녀도 있고, 시카리오도 있고. 또 있고. 네. 어떨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영화 개봉작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